지금부터 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공기소통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완전히 벗으시고 담요를 덮고 기다리십시오. 종소리가 땡 하고 한 번 울리면 담요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땡, 땡 하고 두 번 울리면 담요를 덮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2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은 피부의 호흡작용을 왕성하게 합니다. 피부의 표면에서는 요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흡수하여 혈액과 임파액을 깨끗하게 하며 특히 몸 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켜 탄산가스로 바꾸며 감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체가 되게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0초 늘려 3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를 통해서 요산을 비롯한 독소와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외부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인간과 우주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선과 같이 우리 몸을 외기로부터 보호하는 방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0초를 늘려 4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은 프랑스의 의학자 로블 박사가 고안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로블 박사는 피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말했으며 피부는 또한 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제2의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시는 겁니다. 피부는 단순히 몸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가 아니며 하나의 기관으로서 호흡작용, 흡수작용, 배설작용, 감각작용, 보호작용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폐와
심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리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태중에 있는 동안에는 호흡을 안 하니까 폐의 순환이 필요치 않으며 심장에 있는 난원공이라는 지름길로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게 되면 난원공이 닫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5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이 난원공이 폐쇄하기까지는 폐의 순환이 불완전하므로 피부가 그 보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기가 태어난 후 1시간 40분 동안 발가 벗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난원공의 폐쇄가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될 뿐만 아니라 태변이 배출되어 초생아 황달을 일으키지 않으며 두뇌가 명석하고 건강한 어린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의복으로 피부를 지나치게 감싸면 간장이 약해지고 체액의 분비가 둔해져서 장의 연동이 둔화되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비는 장마비의 원인이 되어 숙변을 정체시키고 이어서 뇌에 영향을 주어서 손발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손발의 신경이 마비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사지, 골랭증이 생기고 신경이 고장을 일으켜 심장, 폐장 등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만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6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지나치게 두껍게 입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사는데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입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기의 성장을 잘 관찰하면 전만으로 자라는 것만은 아니며 공기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 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 밖에서 놀게 해야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 기능의 장애는 지나치게 두껍게 입는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따뜻하여 누구나 얇게 입지만 가을이 되어 썰렁해지면 곧 지나치게 두껍게 입어 피부를 감싸버립니다. 두껍게 입는 이유는 여름 동안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염분, 비타민C의 손실이 많은데 이들의 보급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상실하면 피 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 요독증의 원인을 만들고 염분의 부족은 발의 신경염을 유발시켜 발의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C의 부족은 관절통, 잇몸 출혈 등 괴혈병을 발생시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7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담요를 벗고 있는 동안에 림프 순환으로 독소 배출이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해줍니다. T임파구, B임파구 등이 면역력을 높여주죠. 림프는 분자량이 혈액보다 커서 순환되려면 운동이나 마사지처럼 물리적인 자극이 꼭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풍욕을 하시는 분은 처음에 벗고 덮기를 20초에서 시작해 제6회째 70초까지만 하고 매회 10초씩 늘려서 120초까지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120초까지 해도 무방하나 장기간 병상에 있는 분이나 허약한 분은 여러 가지 반응과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시는 겁니다. 풍욕을 원칙적으로는 해 뜨기 전이나 해지고 나서 해야 합니다. 병약자는 정오 무렵 따뜻한 시간에 시작하며 매회 39분에서 1시간 정도 앞당겨 마침내 오전 5시나 6시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암이나 간장병, 위궤양병 등 난치병 환자는 시간에 관계없이 6회에서 11회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시간표를 짜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횟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풍욕과 풍욕 사이의 거리는 30분 내지 40분가량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사 전후에도 약 40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목욕 전에는 관계가 없고 목욕 후에는 1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목욕 직후에는 풍욕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담요를 벗으세요. 이번에는 8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을 시작한 지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쉬지 말고 계속한 후에 2, 3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3개월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간경변이나 암 등의 경우에는 3개월씩 1년 동안 4번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풍욕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데 명현, 즉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대단히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하고 물집이 있는 두드러기도 돋아나고 피부 빛깔이 변하거나 미열이 나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담요를 덮고 계십시오.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만병의 원인은 실로 피부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분, 염분, 비타민C를 잃게 되면 발에 고장을 일으켜 뒤이어 신체 다른 기관에 이상이 생기며 한기를 느끼게 되니까 더욱 두꺼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를 공기로 노출시키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피부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피부를 단련하는 방법으로 전통의학에서는 냉수 마찰이나 건포 마찰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피부를 마찰하여 피부를 손상시키면 피부 고유의 작용을 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부어올라 털구멍이 막히고 피부의 배설작용, 호흡작용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9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 풍욕과 독일의 헐레 박사가 고안한 냉온욕을 권해드립니다. 이 냉온욕이란 냉탕에 1분간 머물고 또 온탕에 1분간 머무는 방식으로 냉온, 냉을 거듭해 냉탕에서 마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온탕에서 시작해도 좋으나 끝날 때는 반드시 냉탕에서 마치셔야 합니다. 물의 온도는 냉탕에서는 15도에서 14도가 가장 좋고 온탕에서는 41도에서 43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온탕만 있고 냉탕의 설비가 없을 때는 몸에 찬물을 끼얹어도 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냉수를 끼얹을 때는 왼쪽 발끝에 한 바가지, 다음 무릎 밑에, 배꼽 밑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한 바가지씩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또다시 왼쪽, 오른쪽 어깨에 한 바가지씩. 이런 식으로 좌우 어깨에 3바가지씩 부으면 됩니다. 온천과 같이 냉수가 없는 곳에서는 탕 밖에서 피부를 외부에 쏘인 후 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냉탕의 수온이 너무 낮아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을 밖에서 채운 다음 1분이 경과된 다음에 온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담요를 벗고 계십시오. 이번에는 10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냉온욕을 할 때는 가슴을 펴서 자세를 바르게 해 세포를 충분히 확장시켜야 합니다. 냉온욕을 할 때 냉탕에 들어가면 피부가 수축되고 온탕에 들어가면 피부가 확장돼서
때가 붙을 여지가 없으므로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손발이나 허벅지를 씻으면 충분합니다. 이 냉온욕은 감기 들기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즉 냉탕은 오한이고 온탕은 발열이죠. 이 냉온욕으로 감기는 물론 신경통, 류마티스, 천식, 편도통 같은 질병에도 좋습니다.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꼭 필요하죠. 냉온욕은 혈액,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해서 이것을 정화함과 동시에 피부를 수축 확대해 피부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냉온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병증이나 허약한 사람은 먼저 풍욕을 3개월 정도 실행한 후에 서서히 냉온욕을 익숙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열이 있는 사람도 냉온욕으로 낫게 됩니다. 그러나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땀을 흘리면 비타민C, 염분 등 미네랄의 손실이 있습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1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못의 혈관이 약해져 세균의 침입이 용이해지죠. 또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쇠약, 식욕부진, 감기 등에 걸리기 쉽습니다. 냉온욕은 수분, 염분, 미네랄의 손실이 적습니다. 피부를 곱게 하기 위해 세제 사용을 줄이고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풍욕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복식 호흡, 단전 호흡을 함께 합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체의 대청소를 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냉온욕을 소개하겠습니다. 1개월에 한 번 정도 14도 내지 15도, 높아도 18도 이하의 냉탕에 25분간 들어갔다가 8 내지 10회에 보통 냉온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20분 동안에는 정좌하고 끝에 5분 동안에는 욕조 안에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뒤에 하는 냉온욕은 몸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25분 냉온욕으로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은 체내에 설탕이나 알코올이 연소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그 정도가 심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하시기 어려우시면 계절이 바뀔 때 실행하셔도 훌륭한 심신의 정화법이 됩니다. 25분 냉온욕으로 어느 부분이 하얘지고 핏기가 없어지는 것은 글로뮤가 손실했기 때문입니다. 25분 이상의 냉온욕은 산과잉이 되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2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바로 알 수 있죠. 피부의 건강법에는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건강법에는 자기의 나이를 잊으시고 걱정거리와 노여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노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노쇠하게 만들고 피부도 검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위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전체 피부에 반영해서 탁하고 어두운 피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밝은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은 건강의 근원이며 밝고 맑은 피부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상으로 풍욕을 마치겠습니다. 담요를 덮으시고 조용히 쉬시기 바랍니다. 2, 3분 동안 쉬시다가 옷을 입으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기 바랍니다.